강수진은 온라인 음악 교육 플랫폼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죠. 7년 전 그 모든 일이 있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받았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지 엄마야. 그 목소리는 전 남편 민호의 재혼 상대였습니다. 수진은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민지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아니, 친엄마 말고 수진 언니를 말이에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10년간 키운 딸이자 이혼할 때 양육권까지 빼앗긴 그 아이입니다. 현재 17살이 된 민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요즘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제 수진 언니가 방송에 나온 걸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재혼 상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도 알겠지만 민호 오빠 사업이 요즘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육비며 생활비며 솔직히 힘들어요. 아, 결국 돈 이야기구나.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송 출연한 것도 그렇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생각해 볼게요.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민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 민지 때문에 연락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지는 원래 동네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살에 시작한 학원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재능 있는 아이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학원 근처 카페에서 매일 회계 업무를 보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피아노 선생님이시죠? 매일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서 기분이 좋아요. 민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거든요. 교제 기간 동안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원 일로 늦어지면 마중을 나와 기다려주고
아이들 발표회 때도 꽃까지 들고 와서 응원해줬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나도 아이들 가르치는 수진이를 도와주고 싶어.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 수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특히 민호의 여동생 지영이와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지영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진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셨습니다. 지영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재활치료를 받게 해야 해요. 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학원 수익으로 도와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그때부터 수지는 학원에서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지영이의 재활비와 특수 장비 구입비에 썼습니다. 자신의 용돈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모든 걸 절약했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지영이가 살아가는구나.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고 울었을 때 수진은 이런 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아낄 줄 아는 마음, 힘들 때 도와주는 마음 말이에요. 민지가 태어났을 때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 민지 공주님, 엄마가 피아노도 가르쳐 줄게. 수지는 매일 밤 민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꿈을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함께 피아노를 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수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피아노 강의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강의는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아이가 드디어 피아노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의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수지는 밤늦게까지 강의를 준비하고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민지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나는 회계사인데 아내가 나보다 더 많이 벌면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수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지영이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포기했을 거예요. 지영이가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수진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조차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수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이번에 지영이 물리치료비가 좀 올랐는데 수진아, 민지 어린이집비하고 생활비 좀.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수진의 오프라인 학원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아이들이 올 수 없으니 수입이 뚝 끊어진 거죠. 괜찮아. 온라인 사업이 있잖아. 수지는 자신을 다독이며 온라인 사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더 많은 강의를 만들고 더 좋은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줄 수 있어?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진의 강의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강수진 강의는 다 표절이다.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인터넷에서는 진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작권 분쟁까지 걸려들면서 수지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민호의 외도였어요. 수진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에 온 문자 때문이었죠.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사랑해요. 발신자는 민호 직장의 후배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 이럴 리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가슴 깊숙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야? 수진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을 때 민호는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뻔뻔해졌어요. 미안해. 하지만 요즘 우리 사이 어땠는지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일에만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 민지도 제대로 못 챙기고.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다니.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수진아. 서로 힘들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과정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민호는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요구했어요. 겉보기에는 양심적인 것 같았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재산은 별로 안 가져갈게. 대신 민지는 내가 키울 거야. 민호의 말에 수진은 발끈했습니다. 민지는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야. 왜 내가 키운다는 거야? 지금 수진이 상황 봐.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많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그때까지 수진은 시댁 식구들이 자신 편에 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증언석에 섰을 때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요즘 일에만 빠져 있어서 민지를 제대로 못 돌봤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더 많이 찾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일하는 동안 민지를 돌봐준 건 시어머니였는데 그것조차 자신이 잘못한 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었습니다. 언니가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도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한 거 아닌가요? 지영이의 말을 들었을 때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밤새 간병하고 돈도 쏟아붓고 정성을 다했는데 지영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민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민지의 양육권은 민호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아버지와 조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다고 판결했어요. 민지와 마지막 작별을 할 때 수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10살 민지의 작은 손을 놓는 순간 수진의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혼자 남은 빈 집에서 수진은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도 사업도 꿈도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수진의 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유나라는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 유나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 학원 다녔던 김유나요. 유나는 현재 음대생이었습니다. 수진이 중학생이던 유나를 가르쳤을 때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장학금까지 알아봐줬던 아이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음대 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유나의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자신을 찾아와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유나야, 나는 이제 다 끝난 사람이야. 너는 내 앞길만 생각해.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유나는 수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함께 다시 시작해요. 제가 SNS 마케팅이랑 영상 편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컨텐츠만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나의 열정에 수진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정말 유능했어요. SNS를 통해 수진의 강의를 홍보하고 영상도 깔끔하게 편집했습니다. 선생님, 벌써 수강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유나의 기쁜 목소리에 수진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박 실장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박 실장은 50대 여성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교육업계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박 실장은 수진의 이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사업이 어려웠던 것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일어서죠. 어려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박 실장의 말에 수진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세요. 중도 포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작이 되었어요.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수진의 강의를 들었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강의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후기들이 매일같이 올라왔고 수진은 교육업계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 성공 사례로 나와서 인터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방송 출연 후 수진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사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언니 편을 들면 나도 집에서 쫓아낸다고. 뭐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언니. 그때 나는 아직 재활 중이었고 갈 곳이 없었거든. 지영이의 고백에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 아이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어요. 언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며느리 맞지?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더라. 7년 만에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민지 엄마잖아. 우리가 가족이지. 마지막에는 민호까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구나. 민호는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지금 뭔 소리야? 민지도 내가 그립다고 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지면 안 될까?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는 모두 등을 돌렸다가 성공하니까 다시 돌아오다니. 그제서야 첫 번째 전화에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민호의 재혼 상대가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은 민호의 지시였던 거예요. 재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민호가 수진을 이용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수진은 모든 옛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7년 전 일을 생각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민호와 시어머니, 지영이는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울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 교육비는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지만 그 외에는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민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7년 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말들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어머니,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사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수지는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사무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19살이 된 민지였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맞았어요. 민지야, 많이 컸구나. 엄마, 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민지야, 엄마가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수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9년 만에 안아보는 딸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누나와 박 실장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도 함께 했어요. 자, 우리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어볼까요? 박 실장의 제안에 모두가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가장 어려울 때 곁에 남아준 사람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그렇게 수지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7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시작이었던 거죠.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가장 어려울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수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저택 스토리였습니다.